119지요. 가슴에서 이상이 오는 거예요. 조금씩. 이상하다. 이상하다.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심장.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뭐 이런 시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아주 운이 나쁘게 119를 못 오시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망하시는 경우가 거의 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병은 제가 환자들한테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아주 상당한 많은 막심한 이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사망 원인 2위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를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것만이 돌연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몸의 중심,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해마다 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장 질환과 그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신호철 센터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멈춘 일상을 회복시키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은정 과장. 심장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박동하며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보내주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박설아 씨는 얼마 전 심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일을 하다가 아팠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게 제일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검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그죠? 2013년에 하고 지금 2023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안에 확인을 해봐서 정확하게 만약에 봐서 뭐 꼭 그런 아주 심하지 않아서 뭐 약물 치료만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만 열심히 할 거예요. 10년 전 동맥혈관이 좁아져 약물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얼마 전 이상 신호가 생긴 거죠. 텃밭이 있어가지고 고추 모종하려고 텃밭 정리하다가 재앙 것처럼 가슴 아프고 이제 울렁증 오고 어지럽고 머리 못 들고 그래서 왔습니다. 만약 혈관이 막혔거나 심하게 좁아졌다면 바로 넓혀줘야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그래도 가슴이 쪼이고 아프고 갑갑한 증상이 일단은 첫 번째고 쎄하고 이런 증상 첫 번째지만 그 부차적으로 뭐 머리가 아프다 내지는 뭐 울렁거린다 소화가 안 된다 갑갑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점하는 지금 증상은 그 어제 일을 하시다가 반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심하게 하시다가 통증이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의심스러워서 정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가슴 통증만으로는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습니다. 식사와 관련해서 흉통이 발생하거나 심해진다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운동 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진다면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좀 짤록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 여기 그대로 그냥 짤록한 수준인 거지. 되게 좀 막혔다는 소리 들은 조금 좀 막혔다는 소리 들은 거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일단 먼저예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먼저라서 그래서 어머니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할 거고. 10년 전 혈관이 좁아진 부위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물로 증상을 조절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악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위신데 이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짤록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더 나빠지거나 악화된 소견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하면서 환자 상태의 경과를 보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행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걱정 많이 했지요. 이 노인네가 또 병이 또 딱 한 개 따라붙으면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래.
희한하게 엉키는 저도 잘 모르고 저 생각이 나는 체기를 받아가지고 이 급체 같은 이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급체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 같다. 정말 스텐트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만 해도 되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또 어차피 스텐트를 넣으려고 해도 이 검사에서 바로 이제 스텐트 시술이 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필수적인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뭐 제일 필수적인 검사이자 뭐 제일 핵심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데요.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돌연사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동맥이 좁아지다 못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매년 심근경색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 심장 근육의 괴사로 이어지는데요. 심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 혈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심장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비만과 흡연 등 생활 습관의 문제도 위험 인자인데요. 특히 흡연은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 위험은 흡연자가 계속 흡연할 때 1.6배, 금연 환자가 흡연할 경우 1.8배로 증가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혈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위험인자들이 많은 성분들을 유해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위 우리가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젊으신 이른 나이에 또 이런 병이 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특히 담배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나는 날씬하고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난 이 병이 왜 왔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담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 하셔야 피하셔야지 아주 건강하게 또 80, 90까지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항상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었던 주시우 씨. 60대에 처음 발병해 한 번, 70대에 한 번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요. 80대에 다시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4시경에 이제 언제든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가려고 하는데 가슴이 막 쪼이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빨리 이제 옷 입고 입원하려고 준비해가지고 병원에 왔더만. 운동할 때 가슴 중앙부에 생기는 통증은 협심증의 주요 증상이죠. 숨이 해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수술해서 60대에 한 번 수술하고 70대에 수술하고 하는데 지금 80대인데 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딱 주기적으로 이게 아파요. 이전에 경험했던 통증이기에 지체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뭐 담배와 같은 그런 혈관에 안 좋은 것들, 특히 또 비만 아주 뚱뚱하신 분들은 그런 혈관의 노화 현상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더 빨리 그런 병에 노출이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아주 천천히 노화 현상이 오면서 천천히 혈관에 병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이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심혈관 위험인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을 항상 경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혈관 조영술은 먼저 손목에 있는 동맥을 통해 가늘고 긴 관을 삽입합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혈관에 접근하면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고 엑스레이로 촬영합니다. 더 선명하게 혈관의 전체적인 모양과 막힌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협착이 생긴 문제 부위를 찾았습니다. 혈관 촬영을 마쳤는데 마친 거 상에서 보니까
예전에 이제 스텐트 그 관상도면 혈관 3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 2가닥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1가닥은 안 하신 가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병이 한 군데가 좀 진행을 해서 생겼고, 그다음에 예전에 스텐트를 했던 부분에 다시 또 혈관에 재협착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2군데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 손을 보면은 아마 환자가 그것 때문에 아마 아버님이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것 같고, 아마 그거만 해결되면 아마 가슴 아픈 게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시술을 시행하는데요. 치료의 목표는 좁아진 심혈관을 확장하고 넓히는 겁니다. 먼저 좁아진 혈관 안으로 풍선을 삽입해 내부를 넓혀줄 겁니다. 협착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립니다. 잘 확장된다면 혈관벽에 약물을 방출하고 치료가 끝날 수 있습니다. 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 내부가 충분히 넓어졌는지 확인하는데요. 협착 부위가 심각해 스텐트를 삽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얇은 금속망을 넣어 혈관을 확장하는 건데요. 혈관의 직경을 재 환자에게 맞는 크기의 스텐트를 선택합니다. 수술과 달리 마취하지 않아도 되고 회복 기간이 짧으며 겉으로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혈관 속에서 부풀어져 길을 넓힐 스텐트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최근 협심증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시술 후 혈관 조형술을 시행하니 좁아져 있던 협착 부위가 열리고 혈류가 잘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한 협착증 부위에도 스텐트 시술을 시행합니다. 이 시술은 금속 재질의 이물질인 스텐트가 평생 혈관 내에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스텐트도 점차 두께가 얇아지고 최대한 혈관의 지장 없게 재질 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발생할 수 있어 평생 항혈소 판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언제 그 새로 2개가 들어갔어요. 2개. 이게 그거 말고 예. 2개가 더 들어갔는데 일단은 다 넓혀는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손은 다 봤으니까 이제 아픈 게 어떤지 한번 보고, 이제 안 아프시면은 이제 치료가 잘 된 거라서 계속 관리 잘 하셔야지 뭐. 예.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예. 그래서 방금 하신 뭐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좀 오래 되시기도 하셨고, 오래 되시기도 하셨고, 또 연세도 좀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혈관의 병이 또 오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안 오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아버님이 관리가 안 되시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또 이제 숙제죠. 더 어떤 부분을 더 관리를 더 잘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또 약을 조금 더 써야 될까, 그렇게 해서 남은 이제 일생에서는 더 뭐 이 병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현재 목표입니다. 오 년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다는 안종혜 씨. 가끔 있던 증상은 한 달 전부터 통증 주기가 짧아졌는데요. 아침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증세가 반복됐죠. 처음에는 한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증세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괜찮더라고요. 괜찮는데 3주 전에 그때는 아침에 딱 출근할 시간에 그 증세가 자주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요번에 한 3주 전에 그 저녁에 자기 전에 그때 시간도 그래 늦은 시간 아니 한 7시 조금 넘었나? 한 그 시간에 그 증세가 또 그런 증세가 또 오더라고요.
반복되는 통증이 불안해 그 원인을 찾고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지만 큰 위험 인자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협심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담배 안 피지, 혈압도 없고, 당뇨 없으시고, 뭐 비만이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네. 혈관 경련하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사실 뭐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증상이 오고 그리고 사실 이 위험 인자랑은 다른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무심코 넘겼던 가슴 통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건 이웃을 심혈관 질환으로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요번에도 막 갑자기 그냥 뭐 장사 잘하고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쓰러지고 그대로 가뻤거든요. 한 달도 안 됐어. 난 너무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나도 이거는 그냥 무심코 넘기가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가가 병원에 가가 검사를 일단 해보고 내가 뭔가 알아야. 전형적인 협심증과 다르게 변이형 협심증은 스트레스, 알코올 등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협심증이나 신경쇠의 경우에는 혈관 안에 뭐 당이라던가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막 쌓이면서 혈관 자체를 막아서 생기는 그런 질병을 생각을 하는데 변이형 협심증은 이제 혈관 자체가 경련을 하면서 쥐어짜면서 그때 피가 딱 안 가면서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주로 가슴이 아픈데 자다가 아파서 깼고 밤이랑 새벽이랑 아침에만 아프고 다른 때는 다 괜찮고 근데 술만 마시면 아침 되면 조금 더 아픈 것 같다고 하면 내가 변이형 협심증인가를 의심을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생길 수 있어서 증상이 어떤 상황에 생겼고 어떤 시간대에 생겼고 또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증상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주로 중요합니다. 변이형 협심증 역시 일반적인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돌연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질환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별한 위험 인자가 있진 않지만 오랜 시간 통증을 겪었고 아침마다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돼 혈관 조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혈관의 경련 유무와 강도를 확인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좁아지고 막히면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어 바로 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은데요. 혈관 조영 검사를 통해 문제 부위가 있다면 바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은 그러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해도 괜찮겠네요. 네. 검사 결과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문제 없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확실히 뭔가 알아보야 마음이 개운하지. 뭐 다행히 그래도 뭐 없다 하니까 좋다 아닙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또 그에 대한 또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결과가 뭐 검사 결과가 좋다 하니까 뭐 검사해가지고 뭐 결과가 뭐 안 좋다 해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거 없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처음엔 1, 2분이다가 5분, 10분 점점 길어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다가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일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데 처음에 이제 운동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아프더라도 처음에 아플 때 내가 협심증인가 의심해보고 그때 오시면 사실은 치료하는 것도 더 쉽거든요. 사실은 스텐트도 2개 넣을 거 하나 넣고 이제 또는 스텐트를 안 넣어도 되는 상태로 뭐 약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은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그런 증상인지 의심하고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만약에 위험인자 교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본인이 이제 협심증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초반부터 오셔서 뭐 담배를 끊고 혈압 조절하고 당뇨 조절하고 필요한 약이 있다면 약을 먹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씨의 하루는 체중을 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벌써 7년째 이어져 온 습관인데요.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 생긴 변화죠. 59, 60은 안 되네. 58, 7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한 60kg만 나가도 체중이 많이 불었지 그런다고 주치께서. 그러면 줄이려고 노력하시네. 예,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는 또
이제 산행도 뭐 예를 들어서 만보 기준을 하다가도 조금 더 걸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이살 하나 없이 체중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흡연하는 게 치명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꾸준히 점검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약을 먹어도 혈압이 관리가 잘 되었느냐 그건 모르죠. 왜? 내가 이렇게 혈압계 사가지고 체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혈압약을 먹고 그때 병원에 가면은 혈압이 높습니다라고 약 타러 가면 혈압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죠.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흡연을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요. 문제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조금씩 심하게 크게 오는 게 아니고 자꾸 이 감각이 기분상으로 자꾸 이상해 조금 강도가 이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119지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느 순간에 눈이 빵 뚫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가 보니까 내 앞에는 스크린이 막 이렇게 제 혈관이 막 돌아가는 스크린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상의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던 담배를 끊은 겁니다. 단순히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넘어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검진도 빼놓지 않죠. 한 번 정도는 찍으시거든요. 한 번 정도. 근데 한 번도 안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과장님한테 다시 와야 되나 이런 걸 그런 게 느꼈거든요. 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워낙 지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근데 만약 확인해봐서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떨쳐내셔도 돼요. 그리고 뭐 기분이 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합니다.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 스텐트 시술을 2군데 시행했는데요. 특히 시술한 부위에 재협착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관찰합니다. 또한 한 번씩 가슴이 뻐근하고 불편한 증상이 있어 새로운 곳에 협착이 진행되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김재환 씨는 그동안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앞두고 성적표를 받는 기분에 괜스레 긴장됩니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약간 그물망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는 거고 보이시죠, 그죠? 그 안으로 이제 피가 싹 지나가죠, 그죠? 그 안으로 피가 잘 안 지나가거나 울퉁불퉁하면 거기에 다시 막힌 건데 깨끗하게 지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상태는 아주 괜찮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피 검사도 오늘 또 확인을 할 텐데 여전히 당뇨도 없으시고요. 여전히 콜레스테롤은 잘 조절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 분이 혈관은 당연히 더 병은 안 생기겠지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고 물론 또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걸 통해서도 예측이 되고 이때까지 계속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점수로 드린다면 뭐 100점이에요. 그래요? 100점. 과거 혈관이 완전히 막힌 심근경색이 있던 부위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텐트가 잘 유지돼 혈류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또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위인데요. 이 병변에도 스텐트를 삽입해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6, 당화혈색소 수치가 5.5로 정상범위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지금까지 어떤 내 스스로 어떤 그 건강에 대한 노력을 해가온 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저희 주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또 열심히 잘 따라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심장질환. 한 번 발생했다고 해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위험 인자를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때로는 격려를 하고 또 잘 또 따라오신 분은 칭찬을 드리지만 또 아직 스텐트를 넣었는데도 담배를 피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병이 뭐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이제 환자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정말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부분,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